네,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주경야독 채널 의미 잘 알고 계시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주식 공부하는 저희 멋쟁이들을 저희가 주경야독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대다수가 이제 직장인 분들이시고 그리고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각자의 일에서 제일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밤에는 주식 공부를 해서 자본적인 소득까지 같이 취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게 저희 주경야독 채널의 취지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이제 한 메디톡스라는 종목을 한 6개월 가량을 굉장히 강력하게 좀 추천을 해 드렸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중간중간에 브리핑이라든가 이제 AS 과정을 토대로 이 종목을 내가 왜 끌고 가야 되는지 주가가 하락할 때에도 주가가 급락할 때에도 많이 짚어드렸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메디톡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천해 드렸는지 현재는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지만 오른쪽 이 차트 보시는 대로 또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렸었던 밴드를 보면 보통 이때예요. 20만 원을 이탈했을 때 강력하게 매수 의지를 다시 한번 권고해 드렸고 22만 원 요 사이에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모아 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것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주가가 급락 나온다 하더라도 종목들을 끌고 나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LNF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는 하락 구간이긴 하지만 분명히 다시 상승 추세를 그려서 여러 가지 이슈가 동반적으로 등장하면서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가가 급락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메디톡스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메디톡스가 그동안 지금 주봉상으로는 상당히 좋아 보이시겠지만 사실 월봉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67만원, 고점 2018년에 찍었던 67만원에 비해서 사실 상당히 주가가 많이 밀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실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체크가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자, 2018년도에 매출액 2천억에 영업이익 800억. 와, 사이즈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게 왜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냐면 최근에 냈었던 2023년도 실적으로 볼게요. 매출액 2천억에 영업이익 300억. 매출액은 사실 거의 비슷비슷한데 영업이익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자, 보게 되면 2018년 당시에 영업이익률은 41%에 달했지만 경쟁이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소송 비용 등을 여러 개 또 지출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무려 최근에 15%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충분히 나오지만 아시겠지만 메디톡스는 지금 현재 소송에 집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이제 소송 비용도 들게 되고 가격 인하를 토대로 시장 점유율을 또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또 진행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악재적인 부분들이 겹쳐서 등장을 했었고 그것에 따른 부분들은 사실 뭐 대용제약이라든가 휴젤 이런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어느 정도 가져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균주 출처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최근에도 이제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 소송적인 부분들은 메디톡스 완승이 예상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메디톡스 완승을 예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출처들이 다들 불분명해요. 특히나 지금 현재 휴젤과의 이제 또 소송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휴젤과 이제 협상 부분이 좀 거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합의라고 표현하죠. 합의. 왜 휴젤과의 합의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를 보게 되면 자, 균주 분석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개가 될 텐데 균주 분석에도 좋은 출처가 나올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자, 휴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뭐 통조림에서 발견됐다 라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바꿔요. 말을 바꿉니다. 말을 뭐라고 바꾸면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됐다 이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모르는 거야. 출처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죠? 예를 들어 내가 이 보툴리늄 성분을 어디서 취득했다라고 하면 아니 정확하게 출처는 본인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바꿔주는 이런 사업을 가지게 됐는데 출처가 불분명해? 쉽게 얘기해서 갑자기 무슨 통조림에서 쓰레기 더미로 바꾸고 그것조차도 불분명하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막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기업과 정확하게 균주 출처를 밝힐 수 있는 메디톡스와 제테마와의 그 완벽하게 그 다른 점은 사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과 뭐 제네릭과의 게임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어쨌든 메디톡스가 완승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어쨌든 휴젤과의 이제 합의 부분이 이제 9월 달에 등장하다 보니까 균주 분석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에이씨 니네 메디톡스에서 갖고 왔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되겠어요? 9월 달에 합의에 이르게 되면 그것에 따른 큰 수혜가 예상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저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가 증권사 레포트를 토대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대운과 휴질과 합의를 추정한다. 그러면서 로열티 수익은 4배 정도가 예상된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보면 로열티 수익 추정치는 450억에서 1920억 정도로 4배가량 증가할 것이다. 언제? 향후 3년 동안. 그쵸? 자,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로열티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20%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를지는 뭐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정말 20% 적용치로 진행이 된다면 1920억에 달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쭉쭉쭉쭉 매출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코 풀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메디톡스의 성장세는 결론적으로는 뭐 눈에 보도 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급락했을 때 펀더멘탈적으로는 매력적인데 주가만 급락해. 그러면 당연히 종목을 사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인베스팅 관점으로 보시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는 완벽하게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죠. 자, 뭐라 그러냐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실 때에는 이건 뭐 기업 가치를 놓고서 보통 트레이딩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대다수가 이제 테마주 혹은 재료주로 매매를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가 올라갔을 때 오히려 빨딱빨딱빨딱 움직일 때 추가 매수든 진행을 해서 비중을 태워서 크게 수익을 내면 돼요. 테마주나 재료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할 때 추가 매수를 잘못하게 되면 계속 하락합니다. 이렇게. 테마가 안 타거든요. 그래서 테마 재료주는 움직일 때 사는 게 가장 좋아요. 반면에 인베스팅은 뭡니까? 뭘로 하는 거예요? 기업 가치와 그리고 주가. 이것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팩터를 가지고서 비교를 해요. 기업 가치가 더 높을 때 주가보다 기업 가치가 더 높을 때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이 주식을 삽니다. 반대 포지션에서 주가가 더 높으면 당연히 살 이유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추가 매수의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 이 인베스팅의 장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전략을 필 것인가를 누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투자자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나는 인베스팅이 맞아. 난 트레이딩이 맞아. 이렇게요. 이거를 반드시 구분해내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수익을 내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진행이 될 텐데 앞으로 이 캐파 너무나 많이 증가시킨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생각을 해보시면 캐파가 지금 현재 메디톡스가 가지고 있는 1공장이 1600억, 2공장이 5000억 정도, 3공장이 6000억. 만약에 보톡스 다 돌린다 치면 이 정도가 이제 생산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전체 캐파 어느 정도로 추산됩니까, 지금? 한 1.2조 원 정도. 그죠? 만약에 공장 가동을 전체로 100% 가동을 다 하게 되면 1.2조 원의 최대 매출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디톡스가 이렇게 증서를 이렇게 뭐
아시겠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렇게 오송 공장이라든가 이런 공장을 지속적으로 늘렸었던 이유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이에요. 본인들도 알고 있죠. 소송은 지네들이 이길 거라는 걸. 그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시장을 넓힐지만 빠르게 거래처 확보를 하고 만약에 수출까지 가능하다고 한다면 수출할 수 있는 타겟팅되는 나라들을 찾는 게 메디톡스가 가진 숙제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미용 의료기기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리아가 넘버원이에요. 다 가져가고 있어요. 화장품도 옛날에나 로레알 같은 거 쓰고 뭐 일본 제품 쓰고 했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새 화장품은 K 브랜드가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외국 거 쓰시는 분들 많이 없으시잖아요, 사실. 그죠? 가격 싸고 가격도 저렴하고 오히려 외국 브랜드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지만 효능은 굉장히 좋은 미용 의료기기 쪽도 인정받고 있죠. 그죠?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가 이런 것들 싹 다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계 시장 진출을 해야 되는데 세계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는 타겟팅된 나라들. 태국 시장은 사실 진출을 했다가 뺐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소송전 때문에. 자, 근데 태국 쪽 원래 매출이 한 100억 정도는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얼마냐면 한 2천억 규모예요. 아마 보툴리늄 제재로만 진행을 하게 되면 그래도 제 기준점에서 한 1천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추정을 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시장도 태국 시장이 매력적인 건 아시겠지만 고성장입니다. 그죠? 태국 쪽도 뭐 이제 우리나라 그 아이돌처럼 이뻐지고 싶다. 뭐 연예인들 한국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영화 뭐 하다못해 뭐 유튜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여자가 제일 이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한국 여자 어떻게 이뻐졌어? 미용 의료기기 많이 써. 혹은 야 보톡스랑 필러는 기본이야.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태국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미용 쪽에 투자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태국 쪽에서도 매출액이 상당 구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근데 지금 현재 메디톡스가 안 하고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어쨌든 우리 팩트로 봐야 되니까 뉴스를 가져오면 이렇게 됩니다. 메디톡스 보툴리늄 톡신 제재 태국 수출을 재개한다. 언제 나왔어요? 9월 4일자 며칠 전에 나왔네요. 자, 메디톡스는 태국 식품의약청이 보툴리늄 톡신 제재 메디톡신에 대한 판매 중단을 해제함에 따라서 수출을 재개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디톡신 4개와 코어톡스 1개에 대해서 품목 허가를 취소했었는데 앞으로는 다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하겠죠. 자, 그러면 연간 매출액이 앞으로 여기서도 수백억 단위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수백억 단위가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매출액 400억 정도만 늘어난다 하더라도 실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가격 경쟁력 침투가 없었던 당시로 돌아가면 영업이익률은 무려 몇 프로? 40%. 그죠? 40%. 그럼 400억 중에 영업이익이 무려 16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잡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진출에서 큰 성과를 내갈 수 있는 것이 메디톡스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태국 쪽뿐만 아니라 지금 UAE, 사우디까지도 진출하면서 중동 쪽도 진출을 가속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부분도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뉴스를 하나 또 다 올려드려야겠죠? 자, K필러 중동에서도 활짝 메디톡스 3년 내 시장 점유율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 언제 나왔어요? 오늘자 뉴스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를 출시하면서 중동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필러와 보톡스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지금 중동 시장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크게 끌어올릴 만한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쪽 이런 쪽에 이제 진출이 돼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 어디로 가겠어요? 막 쿠웨이트, 뭐 카타르, 바레인 뭐 이런 쪽들 시장 진출하기가 좋겠죠. 야, 너는 어디서 맞았냐? 너 왜 이렇게 이뻐졌어? 소문 탑니다. 입소문 타면서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런 게 이제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매출액이 최대 1조까지 늘어났을 때 영업이익은 무려 3천억에서 4천억.
만약에 이제 마케팅 비용을 어느 정도 쓴다는 전제하에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나오는 영업이익이 그런 회사에 대해서 가치가 1조 8천억이 맞는가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PER을 몇 배 부여할 건가? 이제 그거에 대한 게임이 되겠죠. 고성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쪽만 아니라 이 보툴리늄과 이 필러 쪽도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미용 쪽이라고 볼 수가, 미용 섹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캐파 증설, 그러니까 공장을 증설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는 여기까지 1.2조 원의 매출을 내기까지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이런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자, 이것 외에도 미용에서 이제 치료제 쪽으로 이제 임상이 진행되게 되면 사실상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을 텐데, 자, 지금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특별한 이런 치료제 개념의 임상을 크게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디예요? 이중턱 치료제. 이쪽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내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내 발표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어쨌든 이게 이제 발표되든 안 되든 이제 시장 자체가 바로 확 커져버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특정 부분이 있는데, 균주 출처에 대한 재판이 완료되면 다른 쪽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휴젤과 대웅제약에서 치료제 개념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임상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거를 싹 다 누가 가져와야 돼요? 메디톡스가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다각도로 임상을 진행하면서 너네 임상 1상, 2상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 지켜만 보고 있다가 우리도 진행해야지 라고 하면서 다각도로 임상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천히 되겠죠. 처음에는 미용 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다가 나중에는 치료제 시장까지도 진출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미용은 얘네들이 해봤어요. 메디톡스가 해봤어요. 태국에서도 매출 100억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경험치가 있는 거야. 근데 치료제 쪽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치료제 쪽은 천천히 진출하는 거에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좀 좋아질 여지가 높은 그런 부분이라고 지금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외에 좀 메디톡스가 또 개인적으로 또 진행하고 있는 부분, 리비옴이라고 해서 이제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에 대해서 호주에서 임상 1상을 또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요거 같은 경우는 면역 조절 기능 유전자를 미생물에 도입해서 면역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되는 유전자 제조업 기술 기반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는 시장에서도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 SK그룹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지금 그 신약 개발 업체들이 정말 한 번쯤은 진출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시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호주 임상 1상, 물론 호주라는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호주 시장은 이렇게 매력적인 시장은 아닌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호주 임상을 진행하면서 괜찮다, 효과가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 어디로 진행하겠어요? 가장 큰 시장, 미국, 그리고 유럽, 그죠? 그리고 일본, 이렇게 진출해야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것에 대한 이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일단 호주 임상에서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것도 전략적인 부분이 저는 녹아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다 메디톡스가 우세한 상황으로 서서히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23년도에는 이렇게 정체되겠지만 내년도엔 2배 이상 성장할 것이고 25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000억까지 올라갈 것이다. 사실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소송 결과에 따른 부분들을 9월 달에 잘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휴젤과 대웅제약에 대해서는 제가 6개월 전부터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반면에 이제 메디톡스는 결론적으로 오리지널이 전 승리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악을 물리치고 선이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메디톡스가 최종적으로 이제 승리에 이제 깃발을 꽂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가장 고성장할 수 있고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이제 맞이하게 된다면 20%의 요율이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크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월봉상 이제 최고점까지 가기란 좀 쉽지는 않을 수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업사이드가 상당히 열려있는 이런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메디톡스 간단하게 오늘 투자 포인트 좀 짚어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